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2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생명과학 2의 부분 중 생물의 특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러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우선 모양이 매우 다양합니다. 박테리아 파지처럼 되게 이상하게 생긴 모형도 있고 담배 모자이크처럼 로켓처럼 생긴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동그랗게 돌기가 박혀있는 이런 애들도 다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크기가 10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 정도로 세균보다 훨씬 작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백질 껍질 속에 유전 물질인 핵산이 들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이러스는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인데요. 그래서 비생물적 특성과 생물적 특성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먼저 비생물적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비생물적 특성은 우선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생물 특성 중 가장 첫 번째가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바이러스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숙주세포 밖에서 입자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숙주세포 밖에서는 아무런 활동조차 하지 않고 그냥 한 물질 입자처럼 떠다닌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효소를 이용해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생물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전 물질을 가집니다. 그리고 숙주세포 안에서 핵산을 복제해 증식합니다. 보통 세포들은 분열로 증식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복제로 증식하는 거예요. 분열과 복제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전 형상이 나타납니다. 돌연변이 같은 것도 이제 생물적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적응과 진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이고요. 박테리오파지는 이렇게 생겼다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명과학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이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특성과 다양한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냥 생명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명과학은 생명의 본질을 밝힐 뿐 아니라 그 성과를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응용하는 종합적인 학문입니다. 그냥 생명 학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 분자부터 시작해서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그리고 여러 생물체들이 모여서 이루는 개체군, 개체군들이 여러 개 모여서 이루는 군집, 군집들이 여러 개 모여서 이루는 생태계까지 통합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생명과학은 다른 학문 분야와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학문들이 그렇듯이 생명과학 또한 다른 과목들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의학, 심리학, 물리학, 수학, 공학, 정보학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생명과학과 다른 학문의 연계 사례입니다.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우선 기납적 탐구 방법이란 자연현상을 관찰해 얻은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규칙성을 발견하고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탐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관찰해서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모든 물체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발견하거나 혹은 모든 생명체들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게 기납적 탐구 방법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개의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냥 관찰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설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과정인데 이제 관찰을 통해서 관찰 수행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 이게 기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세포설과 진화론이 큰 예시입니다. 그 연역적 탐구 방법은 이제 가설을 세운 뒤 이를 실험으로 검증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탐구 방법입니다. 가설이란 의문에 대한 답을 추측하여 내린 잠정적인 결론을 말합니다. 그냥 추측입니다. 추측. 그래서 이제
실험이나 관측 등을 통해 옳은지 그른지 검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관찰을 통해서 문제 인식을 하고 가설을 설정한 뒤 탐구 설계 및 수행, 그 결과 정리 및 분석, 결론을 도출해냈을 때 이것이 가설이 옳다면 일반화의 과정을 가는 것이고 가설이 옳지 않다면 다시 가설 설정의 단계로 가서 재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는 대조 실험이 쓰입니다. 대조군을 설정하고 실험군과 비교한 대조 실험을 해야 탐구 결과의 타당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는 가설과 대조 실험이 있다면 연역적 탐구 방법인 것입니다. 대조군은 아무 요인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입니다. 그리고 실험군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요인을 변화시킨 집단입니다. 실험하고자 하는 변인만 바꿔주어야 합니다. 이제 변인은 탐과 관계된 다양한 요인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습니다. 독립변인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조작변인이고 둘째 통제변인입니다. 우선 조작변인이란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인입니다. 실험하고자 하는 그 실험 결과를 얻을 때 되는 변인이겠죠. 통제변인은 이제 모두 동일하게 유지하는 변인입니다. 실험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데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험하고자 하는 바와 다른 변인들은 모두 동일하게 유지해줘야 합니다. 종속변인은 조작변인의 영향을 받아 변한 요인입니다. 탐구에서 측정되는 값에 해당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 이건 이제 연역적 탐구의 사례이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가설이 있고 여기서 대조 실험을 한다면 모두 연역적 탐구 사례인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를 읽어보면 콜레라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설 설정인 것이겠죠. 이때 여기를 보시면 이제 건강한 닭을 두 집단 1과 2로 나누고 1에는 콜레라 백신을 접종하였고 2에는 콜레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 이게 대조군이고 이게 실험군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콜레라 백신을 접종한 닭은 콜레라에 걸리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 도출의 단계겠죠. 그럼 이때 한번 보기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봤던 탐구의 일부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므로 기억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서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실험군 대조군 존재하고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디귿에서 다와 같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나 이외에 1은 콜레라에 걸리고 2는 콜레라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겠죠. 얘 백신을 접종했으므로 걸리지 않아야 하고 얘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으므로 걸려야 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이 1번이겠네요. 이렇게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만 공부하면은 이제 귀납적 탐구 방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앞에 부분들은 딱히 그렇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바이러스만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